화폐 가치 하락이 기하급수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걸 이용하려면 이것에 대비되는 희소한 자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이 디지털 세상의 청담자이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됐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비트코인이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청담자이 같은 부동산이 될 거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무조건 대체 자산이 필요해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적도 있나요? 기간을 다르게 하고 봐야 되긴 하는데요. 없었습니다. 무조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봐도요. 한번 큰 가격 조정이 온 후에는 무조건 반등이 옵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투자를 잘하셨던 분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가격 하락이 왔을 때 팔거나 또는 큰 가격 상승이 왔을 때 이제 뇌절 매매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이제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가격이 크게 한번 하락한 후에 상승하지 않은 적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다고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반감기 뭐 이전과 이후에 가격 조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엄청 가격 폭이 크진 않죠. 하지만 다들 이제 얘기를 하죠. 반감기가 있다. 그 전에 한번 큰 가격 상승이 온다.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면은 한번 이제 조정이 온다. 그래서 요걸 잘 이용해야 돼.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한번 이제 익절 매매를 하고 팔고 그 다음에 반감기 지나고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 그때 사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한번 조정이 오면은 도대체 언제 그러면 상승이 오느냐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상승이 왔을 때 그 하루나 이틀 상승이 크게 오는 그 하루나 이틀을 가지고 있으려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쉽죠.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6개월에서 1년 반감기 지나면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요. 이게 이제 포모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반감기 때문에 공급량은 반으로 줄었고 일반적인 패턴에 따르면 가격도 일부 조정이 오죠.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롱텀 홀더들이 언제 나는 더 비트코인을 살까를 그때부터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가격이 좀 예상외로 많이 빠진다. 아니면 가격이 안 빠지더라도 한 이 정도면은 앞으로는 이제 오를 것 같아라는 그 시점이 오면 막 사요. 근데 얼마 전에 그 4월 20일 날 뉴스가 났는데 4월 20일 날 그 반감기 이후에 하루 이틀 후에요. 그때 47,000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매집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크립토 펀트에서 이 온체인 애널리시스를 해서 그렇게 그 분석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면은 자기 지갑에 100비트코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비트코인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 하루 동안 47,000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라는 거는 반감기가 지나고 가격이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게 이 정도면은 들어가도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죠.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20% 조정밖에 안 받았지만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가격 상승으로 이제 빚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죠. 그래서 이제 온체인 지표를 이럴 때마다 보는 게 되게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다 똑같아요.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매집을 하고 그 매집한 양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전체 시장에서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모가 불러일으켜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들이 이제 탑승을 하기 시작하고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붕괴되고 뭐 거품이 터지기 전에 이제 그 지금 47,000개를 샀던 그 고래들은 이미 팔고 나간 상태였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반감기 이후 패턴 이렇게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조정이 크게 왔다. 반감기 이후에 조정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고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47,000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면 뭔가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있겠구나. 나는 고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에 머물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따라 산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조정 받았을 때 따라 산 걸 잘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앞으로 뭐 몇 개월 내에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사는 일이 발생하겠죠.
다 올랐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사자마자 또 떨어지네 하고 후회할 날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주말에 제가 피식쇼에서 그 현우진이라는 슈퍼스타 강사가 나온 걸 봤어요.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메가스터디 영타 수학 강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트위터에서 되게 많이 이제 그분에 관련된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본 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 현우진 강사님이 쓴 글인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 때 돈 나름대로 잘 벌고 있을 때 집을 한 채 사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 강사니까. 대기업 다니는 자기 친구 A, B가 있었는데 이들은 대출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도 나왔고, 자기는 대출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무리해서 샀대요. 그 글에서는 이제 음마 아파트도 예를 들고 청담자이도 예를 들고 그래요. 그분 말에 따르면 청담자이가 뭐 그때 자금 평수가 7억인가 8억밖에 안 했어서 그거를 그 친구 A, B 대출이 대기업 단에서 대출이 거의 끝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들한테 사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친구 A는 영끌해서 그 청담자이를 사서 지금도 그 청담자이에 살고 있고, B는 에이 뭐하러 무리해서 그렇게 아파트를 사냐, 나는 그냥 전세 살래 하고 결정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전세를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담자의 가격이 지금 40억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불과 8년 만에. 이제 그 글이 아마 2021년도에 쓴 글인가 봐요.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8년 전에 청담자이가 7, 8억이었고 지금 40억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예요? 5배인가요? 5배도 넘네요.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역시 수학 강사라서,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청담자이 같은 엄청 프리스티지어스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8년 만에 5.5배가 오를 수가 있었냐? 현찰의 가치가 지수함수를 따라서 하락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투자를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exponential function, y는 a의 x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x가 1씩 올라갈 때마다 y는 기하급수적으로 제이컵으로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 지수함수를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와 비교한 거예요. 나는 점점 그분의 이제 경험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엄청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근데 그게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화폐 가치 하락을 막다기보다 화폐 가치 하락이 기하급수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걸 이제 이용하려면 이것에 대비되는 희소한 자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 부동산도 아니라 제일 고급진 거, 청담자이, 음마 아파트 이런 걸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청담자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부동산인지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 사실 부동산 잘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이 디지털 세상의 청담자이예요. 디지털 세상의 청담자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됐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인사 안부도 카톡으로 보내고 뭐 많은 거를 다 디지털 세상에서 하죠. 유일하게 잘 디지털화 되지 않은 게 일단 바로 돈이에요. 그 돈을 디지털화 시키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체가 2100만 개가 있잖아요. 2100만 개를 큐빅 스퀘어 루트로 안에 넣으면 256블락이 나옵니다. 세로, 가로, 그리고 높이가 있는 요 블록이 25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256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2100만 개라는 이제 공급량을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256블락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부동산 사듯이 뭐 땅 사듯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그게 점점 더 희소해질 거라는 거죠. 그 영역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아질 거고, 공급량 정해져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청담자이 같은 부동산이 될 거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무조건 대체 자산이 필요해요. 이거를 현우진 강사님처럼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청담자이 같은 매물들이 점점 더 희소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지구에는 한정된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론가 가야 돼요. 더 이상 계속해서 청담자이로 갈 수 없어요.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은
가격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256개 블락의 일부를 마치 1970년대 강남 막 논두렁일 때 산 것처럼 아주 초기에 이미 구매해서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 위에 이제 앞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나 왜 건물 좀 짓게 해줘, 건물 좀 짓게 해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산 그 비트코인 블락의 일부를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팔라고 하거나. 그때 돈 엄청 버실 수 있어요. 1970년대 부동산 땅 샀던 것처럼 그 가격 상승을 누리려면 지금 힘들어하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현우직 낭사님의 그 글을 보고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손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팔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리고 팔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 날이 왔을 때 내가 안 들고 있을 가능성이 커져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1년에 가격이 오르는 날은 많이 없거든요. S&P 500이랑 나스닥 같은 주식은 한 30일 정도 된대요. 비트코인은 한 10일 정도 된대요. 1년에 가격 오르는 날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차트를 보면서 막 분석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 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를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1억 대비해서 20% 빠졌으면은 여기에서 또 앞으로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파셨다가 사셨다가 하시면은 진짜 만약에 한 70% 80% 오르는 날이 오면 안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동안에 트레이딩 잘 하셔서 7, 80% 버실 수 있나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게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인 지금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다. 그래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앞으로 뭐 몇십 년 후를 보고 가지고 계셔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도 그냥 안 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분할이 좋죠. 분할이 좋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금액에 따라 다를 텐데 한 50만 원, 100만 원 한번 사보시겠다 하면은 그냥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대에서 사보신 분들은 한 5등분 내가지고 그거를 호가마다 걸어놓는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8천만 원이라고 치고 8천만 원에서 한 500만 원대 내려간다 보고 7,500만 원에다가 한 1,000만 원 매수 걸어놓고 그리고 500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1,000만 원씩 끊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가격이 만약에 크게 하락이 오면은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목돈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고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꾸준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한 5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 그러면은 25만 원은 그냥 사세요. 가격 보지 말고 바로 그날 월급 받은 날 바로 사시고 나머지 25만 원은 한번 놔둬보세요. 현금으로. 그리고 가격이 좀 많이 빠질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비축해 놓는다 생각하고 모아 나가세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반 저 같으면 그렇게 지금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공부 확신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강의를 5월 18일에 런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 거래소 사용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파는지,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큰 금액의 비트코인을 옮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접근하셨다가 많은 돈을 잃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 저도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이건 또 하나의 또 큰 영역입니다. 니모닉 같은 게 뭔지, 니모닉이라고 하는 게 뭔지, 프라이빗 키가 뭔지. 그래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다가 넣었을 때 그 니모닉과 프라이빗 키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게 되게 사실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거든요. 저만의 노하우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다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개인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보관하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 댓글란에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